강아지가 살이 쪄서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제가 올해로 벌써 반려동물 사업 9년 차인데요. 수많은 보호자님들을 뵙고 소통해 왔는데 이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고민이 우리 강아지가 살이 찐다.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상담을 하고 대화를 많이 나눈 결과 살이 찌고 있거나 이미 쪄서 빼야 할 필요가 있거나 이런 강아지들의 어떤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강아지들이 왜 살이 찌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지 세상에서 가장 쉽게 살 빼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만의 원인은 운동 부족입니다. 생각보다 산책을 자주 안 하는 강아지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특성상 소형견이 많다 보니 실내 생활 위주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산책이 부족한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집에서 장난감 던져주고 뛰어다니고 그러다 보니 충분하겠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운동량이 적을 수가 있거든요. 하루에 최소 한 번 정도는 밖에 나가서 30분 정도 같이 걸어야 칼로리 소모가 조금 원활하게 됩니다. 나가서 산책 나가면 좀 풀냄새도 맡고 이것저것 돌아다녀야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무엇보다 보호자님들과 함께 한다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부분에서 어떤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도 매우 이롭습니다. 1일 1산책 저는 무조건이라고 생각하고요. 2번, 3번 나가시면 더 좋겠죠? 산책 반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비만의 원인은 중성화 수술 후 대사 저하입니다.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나면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가 평균 20에서 30% 정도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수술 전과 같은 양을 먹이면 에너지 과잉이 되기 쉽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같은 양의 사료를 먹이면 비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일부 강아지는 식욕은 늘고 활동량은 줄어드는 증상까지 관찰된다고 하니까 급작스럽게 살이 찌는 사례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을 한 뒤에는 이전과는 식사량을 조절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중성화를 10개월에서 1살 전후로 보통 해주시던데 그때쯤 되면은 마침 사료도 좀 바꿔줄 타이밍이잖아요. 일반적인 경우 퍼피에서 어덜트 사료로 넘어가는 시기니까 이때 식단 컨트롤을 적절히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한번 식단을 잡아주면은 평생 그걸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초반부터 잘 잡아서 끝까지 쭉 이어서 비만이 될 수 있는 원인을 애초에 봉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만의 원인은 노령화로 인한 복합적 원인입니다. 이게 참 안타깝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어려운 건데 일단 나이가 들면 매일 사용하는 필요 에너지 자체가 감소합니다. 성견에서 노견으로 갈수록 평균 20에서 25%가량 에너지 요구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동시에 기초 대사량과 활동성이 한꺼번에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같은 몸무게라도 에너지 소모가 낮아지고 움직임도 줄어들어 비만이 쉽게 되는 체질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중형차가 경차로 바뀌는 것 같은 거죠. 차가 작아지면 똑같은 거리를 이동한다고 해도 소모되는 기름이 훨씬 적어지잖아요. 그런데 중형차 때만큼 기름을 넣어주면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찌겠죠?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활동량이나 어떤 좀 소모량 자체가 줄어드는데 젊었을 때랑 똑같은 에너지를 넣어준다? 그러면은 에너지 과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최근까지 노견을 키웠고 무지개 다리 너머로 보냈던 입장에서 떠올려 보면 근육량이 줄어들면 몸이 전체적으로 좀 무너지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활동 능력, 면역력, 식욕 등등 전체적으로 다운이 되면서 컨디션이 전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노견 키우시는 분들은 근육량 유지를 위해 단백질 급여는 좀 유지하시되 칼로리를 낮추고 포만감과 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는 방향으로 식단을 조절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비만의 원인은 과잉 칼로리 섭취입니다. 이게 하이라이트고 가장 큰 비만의 원인이죠. 아무래도 일단 너무 많이 먹어서 살찌는 게 가장 큽니다. 이상하다. 난 분명 적게 줬는데 왜 살이 찌지? 이런 분 많으실 텐데 질병이나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라면 분명 강아지가 무언가 넘치게 먹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일단 간식을 너무 많이 주세요. 이런 사례가 엄청 많아요. 가족여행을 계획 중인데
이런 사례 되게 많죠. 가족여행 계획 중인데 강아지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친정집에 맡기셨대요. 근데 여행 다녀와서 보니까 강아지가 살이 쪄 있고 집에 와서 원래 평소에 주던 사료를 줬는데 갑자기 사료를 잘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친정집에서 그동안 맛있는 거를 엄청 주신 거죠. 강아지는 완전 천국이었을 테고. 비슷한 맥락으로 하루에 간식을 2개만 준다고 치면 엄마가 2개, 아빠가 2개, 내가 2개, 동생이 2개. 그러니까 이런 가정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간식을 분명히 우리 강아지한테 2개만 줬지만 이 강아지는 간식을 하루에 8개를 먹은 셈이잖아요. 좀 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많이 주지 않아도 우리 가족들 모두가 주면 우리 강아지는 많이 먹은 셈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분들 모두 회의를 해서 일일 간식 총량제를 도입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총량제라고 얘기를 했지만 가족분들끼리 이렇게 조금 약속을 하자는 거죠. 하루에 뭐 이렇게 뭐 화이트보드에 뭐 간식 준 개수를 이렇게 적어준다든지 아니면 그냥 점심에는 내가 간식을 하나 줄게 뭐 저녁에는 아빠가 하나를 퇴근하고 와서 하나를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간식은 죄가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이 먹는 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어트 사료로 바꾸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는데 일단 다이어트 사료는 제가 판매 많이 해봤을 때 보니까 대부분 기호성이 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반면 우리 강아지는 어떤 사료를 줘도 잘 먹는다? 그러면 다이어트 사료로 일단 바꾸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냥 다이어트 사료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볼 수는 있거든요. 문제는 잘 먹지 않는 애들이 많다. 근데 우리 애가 사료를 그래도 뭘 줘도 잘 먹는다? 뭐 주는 거 그냥 다 잘 먹는다? 그러면 다이어트 사료 고르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게 건사료랑 화식이랑 섞어서 급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강아지는 한 12살 때부터 17살 무지개다리 건너는 당일날 아침까지 저는 화식이랑 건사료랑 이렇게 급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화식은 살아있는 신선한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노견뿐만 아니라 어린 강아지, 성견 전부 다 근육량 유지에 아주 좋고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급여해도 포만감이 오래가고 배고픔이 덜합니다. 왜냐면 이제 고구마나 단호박, 뭐 양배추 이런 양질의 식이섬유들이 잔뜩 들어있으니까요. 그리고 화식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보다 칼로리가 일반 건사료에 비해서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열량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칼로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살 빼는데 아주 유리하죠. 수분량도 매우 풍부하고 기호성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좋으니까 강아지 다이어트에 고민이 많은 보호자님은 이번 기회에 화식이랑 건사료랑 섞어서 급여하시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뭐 동결건조랑 섞어서 주는 분도 계시고 뭐 간식이랑 섞어서 주는 분들도 계신데 동결건조 사료나 아니면은 간식이나 할 것 없이 식이섬유가 좀 부족한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화식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수분량도 그렇고 식이섬유량도 그렇고 그리고 화식이 사실상 좀 급여하는 것 그 난이도 측면에서도 굉장히 간편하고 왜냐면 냉장고에서 그냥 바로 꺼내서 주면 되는 거니까 전 전자레인지 그렇게 돌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전날 밤에 냉동 상태로 보관해 있던 거를 냉장실로 옮겨 놓고 다음날 줄 때 되면은 건사료에다가 섞어가지고 이렇게 비빔밥처럼 섞고 그 다음에 조금 실온에 조금 냅뒀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찬기가 바로 빠지니까 굳이 전자레인지로 데워줄 그럴 불편함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화식 이번 기회에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강아지 다이어트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뭐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챙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중요한 건 보호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 관심과 노력에 따라 우리 강아지의 수명도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교적 최근에 저희 강아지를 보내고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뭐 지금도 그렇고 뭐 어제도 그렇고 거의 매일매일 들어요.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는 거를 이렇게 급작스럽게 떠날 줄 알았으면 그렇게 줘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맛없는 거 억지로 살 뺀답시고 이렇게 꾸역꾸역 먹이는 것보다는 맛있고 즐거운 거를 주면서 건강하게 살도 뺄 수 있는 방법도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다는 점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유익하고 쓸모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